제 목소리랑 화면 잘 돌아가는지. 네, 목소리 이상 없으시고 화면도 잘 보이는 거 체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도서관 이용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도서관 대출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준영 사서라고 하고요. 오늘 사실 축제 전날인데 이렇게 도서관 교육에 와주셨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은 모두 A뿔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DBPR랑 리스 중심으로 리포트 하실 때 어떻게 자료 검색을 하고 그 안에서 AI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꿀팁들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교육 한눈에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5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저희 정기 교육 오늘 5월 13일이죠. 여기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교육 입장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교육 자료 클릭하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PDF 자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으셔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교육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고 저희 또 연구 논문 쓰기에 대해 좀 더 대비하고 싶다는 분들은 5월 말에 연구력 강화 특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로 다룰 DBPR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번 주도 금요일에 교육이 있네요. 이런 더 업체에서 말해주는 교육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교육도 신청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월 교육 한눈에 보기로 5월에 어떤 도서관 교육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바로 저희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학부생이신가요? 대학원생이신가요? 학부생이신 분인가요? 거의 오프라인은 전부 다 학부생이시네요. 맞아요. 제가 오늘 교육은 학부생 위주로 좀 준비를 해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포트 작성 단계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과제를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야 될 때 사실 막막하잖아요. 이 흰 종이에 뭘 써야 될지. 그때 자료 검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 검색과 작성에 대해서 좀 단계부터 접근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DBPR랑 리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만약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 방법도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색 실습 플러스 AI 활용 통해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점적으로 DBPI에서 다루고 있는 AI 기능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먼저 작성 단계입니다. 주제를 선정을 해야 어떤 자료를 쓸 수 있을지 나오겠죠. 근데 이 주제 선정부터가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내 관심사를 둘러보고 다양한 논문, 이런 게 연구가 되는구나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제가 좀 윤곽이 잡혔다 하면은 관련해서 논문 검색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연구 방향, 내가 리포트를 이끌어갈 방향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겠죠. 이 전 과정에서 도서관에서는 그 회색 네모 친 부분처럼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도서관에서 연간 얼마를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연간 드리는 돈이 학교 예산이 30억. 이 적지 않은 돈이죠. 30억을 주로 모든 이제 자료들을 볼 수 있게 구독 뭐 요금이나 그런 걸로 좀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학교 다니는 동안 신뢰성 있는 믿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료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결과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한 영향력 있는 학술지와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그 후에 작성할 때는 올바른 인용 방법이나 내가 참고했던 논문들, 참고문헌 관리 도구 이런 교육도 또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 후에 표절 검사도 좀 할 수 있고
대학원생이시면 이제 논문 심사나 투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앞 과정에서 저희는 오늘 주제 선정하고 논문 검색에서 주로 다룰 선행연구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좀 어렵지, 선행연구, 그러니까 먼저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게 선행연구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 선행연구 조사, 과제나 연구에 앞서서 자세히 조사하는 활동인데요. 어, 논문도 이제 학위 논문도 있고 학술 논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내가 마음에 드는 논문이 있을 때 이거는 어느 학술지에 실렸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술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학술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이 지도한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깊게 들어가자면 교수님의 어떤 연구 방향성이나 취향 같은 게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신 트렌드 같은 것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최근에 연구하신 내용, 학술 논문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많이 인용되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논문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종류, 제가 아까 학위 논문, 학술 논문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학위 논문은 석사,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발행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속 대학원에서 발행되고요. 학위를 따기 위한 논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도 조금 방대해요. 페이지 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학술 논문,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분량이 짧습니다. 학술 단체나 다양한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학술지에 실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학회지나 학회가 있겠지만 예시로 들었던 한국증권학회지 이외에도 뭐 색채연구회 이런 본인의 전공에 맞는 학회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라고 해서 발표대회에서 나오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논문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저희 단계별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 주제가 거의 절반이죠. 저는 주제가 글을 쓰는 그 동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지고 끝까지 쓸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겠고, 그 다음에 내용도 너무 모호하면 안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에 또 들어가야겠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일단 나에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개인적인 나만 재밌으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연구에 가치가 있는 주제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를 하면서 이미 연구가 진행된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좀 더 깊게 들어가거나 하는 변형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분야에 대한 트렌드랑 동향을 좀 분석을 해서 주제를 골랐다면은 저희 이제 DBPR랑 리스에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DBPR, 리스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참고 문헌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로도 좀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DBPR는 전 주제 분야 이제 다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 저널에 실린 학술 논문들 그리고 발표된 논문들 전문 잡지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간 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옛날 자료들도 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SCI급 저널이라고 좀 나왔는데 여기 말이 어렵고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학부생분들께서는 쉽게 말해서 많이 인용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자료. 교수님도 보고 이 논문을 인용했구나라고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등급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I급 저널 포함되어 있고요. 리스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는 자료들 이제 다 검색도 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위 논문도 검색이 가능하고 그 외에 학술 저널, 학술지 이런 것도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서 홈페이지에서 그럼 DBPR 리스트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중요한 거는 클래스넷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전자자료라는 탭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자료는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이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주요 전자자료가 딱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DBP랑 리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를 바로 클릭하면은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DBPR에서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홍익대학교 이제 IP 사용해서 로그인했더니 따로 로그인을 안 해도 홍익대학교 이용자님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교 기관 인증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개인 회원가입까지 하셔서 한 번 기관 인증, 그러니까 교내 IP로 DBPI에 개인 로그인을 하시면은 집에서도 이제 또 이용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기관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저는 아이디어나 그 검색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주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있잖아요. 주제 분류 베스트 한번 들어가시면은 나옵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내가 인문 국어 교육과다 하면은 뭐 인문학 쪽에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영어 영문학과다 또 이쪽 계열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역사 관련 뭐 공학 저희 공과대학에서도 공학 주제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자료 볼 수 있을 겁니다. 주제 분류별로도 볼 수 있고 여기 그룹별 베스트에 제가 빨간색 네모를 쳤는데 이 이유는 학교별로 많이 본 논문을 이렇게 DBP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각 학교별로 어떤 논문을 많이 봤는지 탑 20개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인기가 있는 트렌드 같은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릴스에서는 여기 최신 인기 학술 자료나 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여기도 또 주제별로 전공별로 어떤 자료가 인기가 있는지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구동향 분석이란 걸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는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저희가 중간에 제가 오늘 홈페이지랑 이 PPT 자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DBPR 들어가서 주제별 베스트 같은 자료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주요 전자자료 클릭하셔서 DBPR 들어가시면 이게 주제 분류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들어오신 분들은 만약 지금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라면 같이 실습해도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주제 분류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전공이 있는데 제가 공학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계공학. 논문 목록 나오고요. 이게 지금 그리고 베스트, 그룹별 베스트 눌러보면 주간 인기 탑 20 이렇게 나옵니다. 대학교 눌러보시면 제가 한번 로그인을 빠르게 해볼게요. 다행히 로그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나다 순으로 이제 대학교가 다 나오고요. 홍익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홍익대학교 소속된 소속원들이 어떤 자료를 많이 봤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AI도 많이 핫한 주제인데 이렇게 벌써 탑 논문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KCI 등재 이렇게 바로 나오죠. 많이 인용된 자료를 보고 있구나. 이런 것도 DBPI에서 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베스트에서도 본인의 전공에 맞는 자료 중에서 어떤 논문이 많이 쓰이는지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리포트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DBPI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는 인기 학술자료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 학술자료 인문학 중에서도 내가 국어 국문학이다 하면 전공에 맞는 이런 학술 논문이나 학술지 같은 리스트도 쭉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동향 분석 들어가시면은 이제 2023년, 24년에 코로나나 인공지능이 좀 상위권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주제별로도 각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 가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PPT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검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검색에서는, 어, 논문을 잘 검색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 키워드만 달랑 입력해버리면 너무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내가 필요하고 필요 없는 자료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불리언 연산자라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이 이제 수학 시간이나 그럴 때 들어보셨을 텐데, and or, and not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이거는 포함하고 이거는 제외해줘 라는 연산자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신뢰성 있는 그리고 시적절한 이 트렌드에 맞는 자료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효용성 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KCI 등재 논문도 이 검색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로 나온 논문들도 초록이나 목차로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는 게 이제 내가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살펴보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요새는 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DBPR에서도 AI가 좀 잘 나왔어요. 거기서 목차를 또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따가 실습하면서 같이 살펴볼 텐데 그런 식으로 이 긴 논문을 요약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불리한 연산자는 상세 검색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예시로 글로벌 경제 앤드 환율 이러면은 글로벌 경제와 환율이 포함된 자료인데 그 뒤에 앤드 낫으로 코로나랑 코비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글로벌 경제는 제외하고 그 다른 자료 제외하고 남은 거를 검색 결과로 보여달라라는 불리한 연산자 검색 예시였고요. 마찬가지로 리스에서도 이런 검색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and, or나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DBPR에서 예시로 4세대 아이돌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새는 또 몇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돌 산업이 많이 발전했고 K-팝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문을 살펴보니 이거는 한국 일러스트 아트학회에서 나왔다는 것도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KCI 등재가 되었다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용수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높다는 거는 많이 이용했고, 신뢰성 있는 자료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클릭했을 때, 당연히 논문 보기 통해서 원문을 볼 수가 있겠고, 잘 살펴보시면 옆에 AI 뷰어나 이런 AI에게 요청하기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DBPR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리스에서는 통합 검색이라고 해서 보시면 학술 논문 이렇게 나오고 학위 논문 나오죠. 이렇게 칸이 나눠져서 검색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리스에서 아이돌 글로벌 소비라는 것을 검색해 봤더니 KCI에 등재된 이러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문 보기 통해서 전체 원문을 볼 수가 있겠고, 저자가 누군지 발행기관이나 학술지명을 통해서 좀 더 이 주제를 다룬 학술지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정보를 검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리스에서 이제 해외 전자 정보 서비스라고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 또 해외 자료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내가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도 좀 필요하다 싶을 때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DBP와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많이 보셨을 DBP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라고 계속 움직이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이디어 창이 나옵니다. 보시면 주제에 따른 목차 생성부터 같이 볼 만한 논문을 추천해드려요. 라고 아이디어가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목적, 주제, 목차, 참고 문헌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DBPI에서 정보를 한 번에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DBPI AI가 저도 이제 업체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챗 GPT나 그런 다른 AI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잖아요.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근데 이 DBPI에서 제공하는 AI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겠죠. 여기서 내가 리포트를 쓰려고 해. 아니면 졸업 논문을 쓰고 싶어. 이런 세 가지 칸 중에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검색 예시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은지. 그때
어,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이 5가지 주제를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 이 주제면 괜찮아 싶으면 주제로 설정을 눌러주시면 목차로 넘어가고요. 아, 나 근데 이거는 좋은데 좀 더 딥하게 뭐 심화한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 하면은 원하시는 번호 클릭하셔서 선택 주제 심화 추천을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나 이런 주제는 좀 별로야 하면은 다른 주제 추천해서 또 다른 5가지 후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네, 이러한 버튼 클릭하셔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주제였고, 청소년과 미디어 사용 패턴에 대해서 좀 이 4번이죠. 4번을 클릭하고 제가 선택 주제 심화 추천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딥한 주제를 또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 그럼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거에 대한 목차로 쓸만한 내용입니다 하고 목차도 이렇게 쭉 정리해 줍니다. 서론, 본론, 결론까지. 그럼 이 목차를 기반으로 관련된 논문들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퍼펙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AI의 뭐 정확도, 이 주제에 얼마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준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추천 사유죠. 추천 사유를 볼 수가 있고, 전체 다운로드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추천해준 참고할 만한 논문을, 원문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 참고 문헌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목차까지 벌써 만들어졌는데. 근데 그 외에도 아까는 아이디어였고요. 이번에는 AI 검색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DBPR 홈페이지 보시면은 AI 검색 또는 바로 홈페이지에 나오죠. 질문에 AI가 논문으로 답하다. 그러면 AI 검색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좀 익숙한 창이죠. AI 검색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을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예시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거 눌러보시면 저는 세종과 정조 중에 누가 더 똑똑한 왕일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여러 가지 항목부터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 참고 문헌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좀 1번, 2번 해서 밑줄이 살짝 쳐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타면은 어떤 논문에서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에 참고문헌 한눈에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참고문헌에 대해서 AI가 요약한 내용도 쭉 나옵니다. 키워드별로도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정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뷰어라는 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보시면은 AI 그냥 논문 보기 하시면 원문만 나옵니다. 내가 그냥 읽을 수만 있는데 AI 뷰어로 보기 클릭하시면은 한쪽에는 원문이 나오고 다른 쪽에는 AI가 이 내용을 또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참 시간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바로 요약해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연구 주제는 뭐였고 연구의 배경은 이거였어. 목차에 목차 기준으로 요약해 주세요. 또는 방법 기준으로 요약해 주세요. 이 2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논문을 바로 요약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DBPI에서 제공하는 AI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AI가 세상에 좀 많잖아요. 챗 GPT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도구들도 많은데 그거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게 활용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고 온 거는 유럽의 미술과 문화라는 수업의 과제였는데요. 보시면은 르네상스 바로 그 예술가의 작품을 설명하고 그 유사성과 사회적 이의를 논하시오라는 긴 과제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정답을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반대로는 이제 공신력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물어보는 건데 2가지 방법은 바로 직접 물어보기. 인상주의 4명의 예술가의 작품을 알려주고 예술적 사회적 의의를 알려줘. 이렇게 해도 AI가 잘 답을 하겠죠. 근데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관련 주요 저널 논문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알려줘 라고 하면은 AI가 알려줍니다. 요건 이제 챗 GPT였는데 JSTOR나 뭐 아트 앤 아키텍처 소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놀라운 거는 여기서 소개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괜찮다고 했던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중앙도서관 통해서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접근 방법을 정해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JSTOR를 제가 봤더니 이제 요거는 이미지 검색도 이미지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합니다. 클로드몬에 검색했더니 검색 자료만 1000건이 넘게 나왔고 이런 이미지 자료들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과제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도서관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뭐 30억도 쓰고 많이 구독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 챗GPT한테 내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받고 이거를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다면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스태티스타라는 통계 자료 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리서치 AI라고 해서 내가 문장으로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직접 가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스태티스타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자료 이용 들어가셔서 학술 DB 여기 들어가시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DBPRR 리스는 바로가기 통해서 좀 빠르게 접근했는데 여기서 전부 보실 수가 있고 가나다 순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유형 주제별 리스트 클릭하시면은 나한테 맞는 전공별로 주요 데이터베이스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나 법학보다 하면 법학 데이터베이스도 볼 수 있고 인문사회과학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된 그 주제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스태티스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S 클릭해 주시고 쭉 내리시면은 없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클릭하시면 스태티스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토픽에 관해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안내 매뉴얼로 더 자세하게 방법을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는 여기 로고 클릭하시면 바로 스태티스타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AI를 통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검색하셔도 자료는 나오겠지만 새로 생긴 여기 리서치 AI 뉴 버전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웰컴백 뭐 리서치 AI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영어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코리아의 베이스볼 팀에 누가 베스트 팀이냐. 요새 또 야구 많이 보시죠? 한화가 그렇게 연승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었는데 과연 이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데이터도 스태티스타에 있을까 검색해봤더니 롯데 자이언츠 뭔가 나오죠. 선수들의 연봉 같은 것도 정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쭉 나오는데 보시면 소스 제공된 소스를 보면은 Most Popular Pro Baseball Team 2024년 3월 기준에 어, 인기가 많은 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통계치로 나옵니다. 1위가 롯데 자이언츠였네요. 하나는 3등이었어요. 이러한 자료들 PDF나 엑셀 뭐 이미지 파일 PPT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출처도 다 제공됩니다. 소스 링크 클릭하시면 여기서 리포트 자료를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허구의 자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한국어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친구가 진격의 거인을 극장판에서 봤다고, 네, 극장에서 봤다고 해서 제가 웃었거든요. 되게 그렇게 예매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던데, 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기 순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한국어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애니메이션 인기 순위를 검색해 봤고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통계 자료가 나올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나왔습니다. 뭔가 정보가 나오는데 명탐정 코난 많이 들어본 만화도 나오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무비 이런 것도 통계자료를 또 클릭하면은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인사이드 아웃 2가 또 1위를 했네요. 이 자료에서는. 그리고 소스 링크 들어가시면 어디서 이제 이런 출처가 어딘지 그런 것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스태티스타에서 다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스태티스타에서 AI 관련된 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 도서관 공지사항에서 스태티스타 검색해 주시면 여기 이벤트 있습니다. 아마 회의형 알림으로도 몇 번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5월 23일까지 아직이죠. 스태티스타에 AI 검색을 하고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기 그 링크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뭐 세계에서 치킨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어딜까요? 이런 것도 아까 봤던 AI 통해서도 검색해서 결과를 또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포트를 쓸 때 관심 있는 주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좀 근거 자료나 아니면 또 확장된 내용들을 원할 때 AI를 통해서 문장 형식으로 검색을 해도 통계 자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논문을 내가 찾았어. 그 다음에는 학위 논문이라면 해당 논문의 참고 문헌을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위 논문이 그냥 이 논문만 달랑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요걸 작성한 이제 연구자도 참고 문헌을 통해서 썼을 텐데 그 참고 문헌을 우리도 보면서 좀 더 넓혀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참고 문헌에 참고 문헌도 있을 테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이제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학위 논문이 있다면 지도 교수님도 계실 겁니다. 그 지도 교수님의 지도한 다른 논문이나 아니 교수님이 직접 쓰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향성이나 주제를 좀 갈피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주제 분야의 학위 논문이 좀 많이 나온 대학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지에 실린 학술 논문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 이 학술 논문이 마음에 들어 하면은 그 학술지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더 좋아할 만한 논문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까 그런 학술지 자체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학술지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요새 동향, 연구 움직임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등재 학술지 검색. 주제 분야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자료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학술지도 살펴보면 또 좋겠죠. 그리고 이런 논문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참고 문헌을 또 우리는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옛날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한 땀 한 땀 적었어요. 저자명, 뭐 콤마 찍고, 큰 따옴표 찍고, 제목 찍고. 근데 그렇지 않고 레프웍스라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하시면은 이런 예시, 이게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레프웍스는 또 따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도서관 정기교육 일정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DBP나 리스의 검색 결과에서 인용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시처럼 바로 정리할 수 있게 된 정해진 형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보기뿐만 아니라 이런 인용하기를 클릭해서 이 자료에 대한 내용 정보를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인용하기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요 미소장제로 보기 전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AI 도구도 한 번 더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고급 검색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K-pop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K-pop 관련된 자료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살짝 보시면은 연구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연구 질문을 묻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새 창에서 열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든 한번 질문을 올려보세요. 그럼 질문 예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클릭했을 때 또는 내가 입력을 했을 때 요거에 걸맞는 한번 논문을
이 자체에서도 또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원문으로 이동해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 여기 출처 또 나와 있죠. 이런 개요. 이런 것도 뭐 좋아요, 싫어요 누를 수도 있고, 상세 정보 보기 하시면 이제 콘텐츠 여기로 들어가면 또 볼 수 있겠구나. 원문으로 바로 이동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AI 어시스턴트 도구도 좀 이용하셔서 관련된 주제를 더 검색할 때 수월하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국외 학위 논문, 해외 학위 논문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료 이용해서 학위 논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던 리스트도 나오는데 PQDT 글로벌이라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이런 해외 석박사 학위 논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어, 너무 빨랐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용해서 학위 논문 들어가시면 해외 학위 논문 검색할 수 있는 PQDT 글로벌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번 K-팝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뭔가 K-팝의 세계적 영향력 같은 거를 알아보려면 참고 논문으로 해외 자료를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제가 K-팝만 검색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으로 해서 AI가 추가 검색어를 좀 추천을 해줬어요. K-팝에만. 뮤직, 뭐, 팬, 글로벌 트렌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 젊은 문화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4만이었던 검색 결과가 11만 8천으로 조금 좁혀졌죠. 여기서도 추가로 소셜미디어, 젊은이들의 소셜미디어 관련될 것 같으니 요 검색어를 또 추가를 해보니까 이 11만 8천 결과가 또 10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추천해주는 검색어를 통해서 좀 좁혀서 해외 학위 논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키워드만으로도 이런, 네, 이게 주제는 명확하지 않은데 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할 때 이렇게 AI가 추천하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한번 주제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AI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이 만약에 내가 보고 싶은 자료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다 한다면, 음, 도서관 로그인을 통해서 구입을 신청하거나 상호대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은 조금 건수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한 달 동안에 학부생은 5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책은 부분에 상관없이 5권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료 이용해 자료 구입 신청 눌러주시면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희망도서 구입이죠. 전자책도 교보문고 전자책 통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책을 좀 참고를 하고 싶은데 도서관이 없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서 구입을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교보문고 도서관 전자책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측에 희망도서 아이콘 클릭해서 도서 검색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국외 전자책도 희망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전자책으로 앱스코 이북을 많이 이용하는데 해외 전자책은 재밌게도 5분 미리 보기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구입 신청이 아니어도 내가 해외 단행본인데 이북으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자료나 참고문헌 그런 책 같은 것들도 전자책 이북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테니 또 없다면은 구입 신청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국외 전자책은 프로캐스트 이북이란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5분 미리 보기랑 구매 요청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호 대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부생분들께서는 이렇게 3가지 상호 대차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리스 상호 대차, 전국 대학에 있는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금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월에 10건은 선착순으로 도서관이 택배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에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뭐 포기하시거나 한 번밖에 안 볼 건데 좀 사비로 쓰는 거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도서관의 복지를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캐리스 상호대차 신청하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양서나 다른 소장자로 또 원문 복사나 원문 무료 이용 다 가능합니다. 레피드 ILL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양서도
원문 복사 신청 가능하다. 이런 상호 대차도 많이 이용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 페이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온라인 도서 검색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끝으로 검색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뭐 AI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을 검색을 해야 될 텐데 수학 소가수다를 혹시 많이 보셨나요? 저는 아직도 안 봤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봤다고 하고 또 안 온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또 거기서 인기가 있던 박보검 배우가 출연을 했는데 박보검이 쓴 논문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의 베리어 프리 실현에 관한 연구.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통합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쭉 내리시면은 국내외 학위 논문으로 박보검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년에 나온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리스로 또 연결이 되고 원문 보기 클릭하시면은 기다리시면 원문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박보검이 쓴 논문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나 내보내기 수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뉴스 기사를 많이 접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한번 기사를 알아봤는데 거기서 3세대 아이돌 산업의 친밀성 구조라는 논문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이 논문 좀 궁금하다 하다면 한번 논문명을 찾아서 다시 도서관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 검색 결과 한 건이 바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로 또 연결이 되네요. 여기서 원문 보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수, 내보내기 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사실 뉴스 기사나 뭐 TV 미디어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언급되는 논문들이 있다면 또는 연구명이 있다면 한번 검색해 보셔서 도서관에서 원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수죠. 규현이 쓴 논문, K-팝의 현주소와 미래. 이런 것도 뭐 인기 논문을 1위가 올랐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학술 논문으로도 이러한 저널에서 과몰입 금지라면서 MBTI에 빠진 한국 이런 기사에 실린 저널의 논문도 한번 검색하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논문, 해외 저널 학술 논문도 검색 결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실습 예시도 드렸는데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집에서 검색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5분 늦었는데 이렇게 교육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이 우수유형자 점수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하신 분들께 다 5점씩 드리고 학기 말에는 이 점수가 많은 분들에게 상금을 또 드리거든요. 도서관 우수이용자라고 해서. 근데 그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설문조사를 한 번씩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한번 찍어주셔서 설문조사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도서관 우수이용자 점수도 들고 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제가 채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설문조사 링크 보내드렸고요. 제가 또 5분 시간도 좀 늦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혹시 교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온라인 분들 채팅 남겨주시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고요.